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리고 사용 권한, 그리고 롤에 대한 강의 첫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DBMS,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마리아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해 다양한 SQL 문장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한 명의 사용자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사용자도 동일한 서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용자는 내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행한 모든 행동을 똑같이 수행할 권한이 있을까요?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 명의 유저가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동시에 다양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 개발자는 카페 주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테이블을 셀렉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이용하는 개인적인 수정에 의해 이용을 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DBA 같은 경우는 관리 목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권한을 받아서 DBMS를 활용을 할 겁니다. 사용자를 관리하고 다양한 권한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저가 무엇인지를 하고 관련 SQL 문을 사용해서 생성, 변경, 삭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즉 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저는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클라이언트에 접속해서 데이터 통신을 했었죠. 이 루트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에서는 저희가 컨테이너 내에 있는 마리아DB 서버에 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업무 환경에 맞는 유저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트 유저 이름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마리아DB의 경우에는 IDBMS랑 달리 유저 이름 그리고 식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접속하는 IP 주소에 따라서 다른 유저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커맨드를 다시 살펴보면 사용자를 지정해서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활용해서 호스트명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H하고 로스트 이런 식으로 커맨드에 하면 로컬에서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한다라고 호스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명이 뭔지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스트명이란 네트워크 부여되는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다 라고 IP 주소를 가진 장치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로컬 호스트는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경우에는 모든 IP 주소에서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 또는 이제 특정 IP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리아DB 클라이언트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 루트, 그리고 호스트명, 로컬호스트, 그리고 비밀번호인 마리아DB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맨드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속을 한 또는 스테이터스 두 개의 커맨드를 사용해서 서버의 연결 상태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여기 쭉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current user라는 항목이 있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중인 유저 이름, 루트, 그리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등등 current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서버 버전도 하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리아DB 이제 클라이언트에 접속한 유저 정보를 조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저 이름 그리고 호스트명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select user 접속한 유저 이름 그리고 호스트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user 대신에 session user 혹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셋 다 같은 게 나오는데 유저 이름은 루트, 그리고 로컬 호스트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 생성된 유저의 좀 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 MySQL 데이터베이스 있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지 않았을 때 있는 데이터베이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저 테이블에서 사용자 상세 정보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mysql.user 하시면 서버에 생성된 유저들의 자세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유저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유저 그리고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 요 유저의 정보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일단 조회를 해보시겠지만 보시면 여기 이제 해당 유저의 해당하는 호스트 이름, 유저 이름, 해시 변환된 비밀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가 저희가 이제 마리아DB로 설정을 해놨을 텐데 이게 해시 언더스코어 프리브로 끝나는 항목들은 칼럼들은 이제 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권한은 사용자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먼저 이제 컨테이너를 기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인터랙티브한 배치셀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p 마리아DB 해서 되죠. 근데 저희가 아까 아마 호스트 옵션을 로컬 호스트 봤던 것 같아요. 이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셀렉트 유저 이 통해서도 현재 유저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 내용은 저희가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서 이렇게 길어지죠. 가로로 배치를 사용하면 가로로 너무 길어서 깨지는 그 조회 결과를 그러면 이제 데이터 존재하는 모든 유저들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이 유저 이름 그리고 호스트 이름이 로컬 호스트인 유저의 정보만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네. 뭐, 이 사용했었던 MySQL 데이터베이스 유저 테이블을 활용해서 뭘 더 조회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유저 테이블은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쿼리문으로 유저 목록만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유저의 유저 이름 그리고 호스트명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아무런 유저도 생성하지 않았는데 현재 바로 클라이언트로 접속한 유저는 루트 유저죠.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IP 주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유저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고 조회를 해봤으니 이제는 저희가 이름하고 제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유저를 생성을 해볼 텐데 생성할 유저 이름 그리고 호스트명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user라고 여기 뒤에 있는 identified by 요 절을 이용해서 네,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상 필수는 아니라고 돼 있죠. 때문에. 하지만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관련 설정을 해서 뭐 저희가 클라이언트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 6개월에 한 번 설정한 비밀번호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사용 가능한 쿼리 개수라던가 아니면 업데이트 횟수, 뭐 클라이언트 접속 허용 여부 등등 다양한 제약사항을 설정을 또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때 데이터를 암호화 상태로 전송하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우선 알아두고 그 밑에 마리아DB 다큐멘트 그럼 제가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한번 직접 그리고 제가 생성 예전은요, 유저1이라는 이름의 로컬에서 접속이 가능한 그리고 비밀번호는 1111 사용자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유저1이죠. 하지만 이런 유저를 또 생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저 목록을 조회하면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름 그 유저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호스트명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용자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거 크리에이트 유저 또 이렇게 입력하시면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건데
포스트명만 다른 사용자를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사용했었던 유저 포스트 그럼 MySQL.유저 테이블에서 조건을요. 유저 이름이 유저1인 친구들만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저1이라는 유저 그 유저는 접속할 수 있는 이제 IP가 다르기 때문에 호스트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테이지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러는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이름이 유저1이고 호스트명이 %인 유저를 저희가 생성을 했었죠. 똑같은 유저를 다시 생성한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러 넘버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가 페일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똑같은 를 만들고 비밀번호 1, 2, 3, 4 다르게 했다고 했을 때 아마 있는 유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크리에이트 유저분을 사용하실 때 이런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신다면 혹시 이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기존에 생성된 유저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저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문이랑 사실 사용한 신텍스는 마찬가지로 이름, 포스트명 이렇게 꼭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유저문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 오늘 비밀번호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새로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터 유저문 사용해서 직접 사용자 비밀번호 바꿔보세요. 그러면 유저 정보 바꾸기 전에 유저 는 %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아까 패스워드 정보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영상 알터 유저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2222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조회하면 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해시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다 패스워드 추가하고 제가 이제 호스트 조건까지도 외화절에 추가해줘서 조회를 하면 이 유저 비밀번호는 저희가 아까 1111로 설정했는데 육안으로는 해시하기 쉽진 않지만 때문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바꿔주면 값이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사용해서 접속을 가능하게 할지 여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카운트 락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계정의 클라이언트 반면에 어카운트 언락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접속을 먼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락을 해서 접속을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터 유저 그 문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저희가 클라이언트 창을 들어가서 유저1,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유저1이라는 새로운 유저로 이제 클라이언트 창을 들어갔죠. 그러고 셀렉트 유저에서 본인을 확인해 보니 유저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alter user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를 걸었는데 컴플리트 유저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유저 1 유저가 클라이언트 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접속하는 걸 확인을 했죠.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을 수행했을 때요.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저 1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잠금이 되어서 접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계정을 이 계정을 사용하려면 풀어줘야겠죠. 언락 한 다음에 그래서 먼저 나가서 어, 제가 아까 커맨드가 있었죠.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안 할게요. 일단 유저 1이라는 거가 접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접속이 됐죠. 그리고 본인이 뭔지도 확인을 해보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얼터 유저문을 사용해서요. 이때 사실은 유저 이름과 호스트명에 뭐 띄어쓰기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따옴표로 묻지 않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됐다고 했고 다시 나가서 이제 유저는 접속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잠겨있는 뜨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면 언락 해줘야겠죠. 다시 나가서 들어가 보면 이젠 잘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락을 사용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창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롭 유저문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롭 유저 뒤에 삭제하고 싶은 사용자 이름을 삭제를 하는데요. 이때 컴마를 사용하면 그래서 네, 모든 IP 주소에서 그래서 이 유저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드롭 유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유저를 삭제한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드롭 유저문을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마쳤고 그럼 이제 권한에 대해서 제가 권한이 무엇인지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해소하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또는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을 실행하거나
조작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수행한 셀렉트 또는 DNA 수행을 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당 SQL을 그래서 저희가 권한을 잘 활용을 하면 제한할 수도 또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랜트라는 SQL 문장을 사용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이때 권한의 내용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QL 문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SQL 문장 권한을 부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셀렉트문을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특정 테이블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할지 등등을 저희가 권한 적용 범위도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셀렉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범위를 크게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레벨. 근데 가장 상위 레벨의 권한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체에 적용.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레벨이죠. 글로벌 레벨. 펑션은 또 그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펑션 일단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권한의 이렇게 권한 레벨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글로벌 레벨 같은 경우는 최상 가장 테이블 레벨과 펑션 프로시저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그때 권한 적용 범위에 플러스 종류도 함께 설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권한 적용 범위마다 부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 종류가 다 각각 다릅니다. 글로벌 레벨에서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쇼 데이터베이스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크리에이트 권한이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한 레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상위 레벨에서는 하위 레벨의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권한이 있어요. 그 알터 권한은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는 권한입니다. 이때 저희가 알터 권한을 사용하면은 만약에 테이블 레벨 권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도 알터 권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테이블 레벨보다 하위인 컬럼 레벨에서는 알터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각 권한 레벨은 각각 갖고 있는 범위가 있고 범위는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권한의 레벨별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권한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 있는 내용들은 마리아DB에 있는 권한 거의 전부를 사실은 정리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이걸 다 하나씩 외울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간단히 소개를.